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담긴 파일이 단톡방을 통해 유출되는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학생 천여 명이 다니고 있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그제 오후 1시쯤 3학년 한 반의 단체 대화방에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3학년 전체 학생 40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1, 2학년 때 내신 성적은 물론 모의고사 점수 등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학생부 생기부에 관련된 간략한 요약판이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어느 쪽 진로에 희망하는지까지 적혀 있어가지고 너무 개인적인 정보들이. 교사가 10분 후에 수습에 나섰지만 학생들이 파일을 내려받아 SNS에 올리는 등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캡처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파일 자체를 저장했는 친구들도 있고 이름 빼고 성적만 부분만 캡처해서 나 뭐 이거 가지고 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면서 실수로 파일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엑셀을 모르시는 분이라 그런 숨기 기능이나 이제 필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교사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간고사 전 영어 시험지를 가정통신문 대신 잘못 보내 주의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임을 바꾸는 한편 해당 교사를 3학년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교육청도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감사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교생 앞에서 사과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 9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제주 선적 옥돔자미 배가 뒤집힌 채 발견돼 4명이 숨지고 5명은 아직 실종 상태인데요. 사고가 알려진 시간보다 하루 전에 발생했고 해경에는 10시간이 지나서야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 선적 20톤급 어선. 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건 지난 9일 새벽 6시 29분이었습니다. 제주 어선안전조업국이 다른 어선의 신고를 받고 해경에 팩스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어선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하루 전인 8일 저녁 8시 51분에 항로가 끊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2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선단 어선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은 어선에서도 정확한 확인 없이 문제가 없다고 답하면서 사고 인지와 대응이 10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ARS가 안 잡힌다고 그거 확인해달라는 목적으로 전화를 위치목으로 받은 거예요. 선장님은 잠결에 위성 전화를 받아가지고 승선원 9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돼 수색 중인 상황.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0시? 9시 그쯤이면은 그래도 갔으면은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찾지도 못하고 계속 실종 상태니까 그 사이에 뭐 했냐는 규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있으니까 그게 너무 슬퍼요. 사고 발생 2시간 후에야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 날 아침에야 해경에 신고했던 제주 어선안전조업국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도 어선 항로가 8일 저녁에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어선안전조업국의 위치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데려온 공공형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이제 곧 돌아가는데요. 농가와 노동자들이 모두 만족하며 큰 호응을 얻자 농협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수확이 끝난 감귤나무 하우스. 일꾼들이 능숙하게 양동이에 담긴 비료를 뿌립니다. 지난해 감귤 수확철에 온 첫 공공형 계절 노동자들입니다. 5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 다음 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숙소 생활과 높은 임금에 만족해합니다. Em sẽ về mua xe máy, sửa nhà. Dạ. Ngay sau khi trở về Việt Nam đợt này thì em cũng có kế hoạch là sẽ bồi dưỡng thêm tiếng Hàn cho bản thân mình và hy vọng là khi mà 농가에서는 떠나보내기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인부들보다 20% 적은 임금을 주고 젊은 일꾼을 쓰는데 일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아니면은 사실 우리 나이 든 분들 그 일하기가 굉장히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돼 있습니다. 농촌 실정이. 그래서 정말 고맙게 금년은 잘 들어서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에서 일을 시작한 첫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41명. 2000여 농가의 일손을 도왔고 우려와 달리 이탈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주의 첫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참여하는 농협도 기존 한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산 농협에는 양파를 심는 오는 10월부터 위민은 감귤 수확, 대정은 브로콜리 수확 시기에 맞춰 모두 11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부족한 일손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랜덤 채팅 어플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고 합니다. 광주 MBC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잠시 뒤 수갑을 찬 남성 2명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21살 정모 씨 등 남성 5명과 15살 미성년자 등 여성 2명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한 7, 8분 오셨어요. 그래갖고 수갑을 채갖고. 이들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남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남성을 이 숙박업소에 데려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뜯긴 14명의 남성들은 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어플들은 누구나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이곳에는 조건 만남을 의미하는 글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한 어플에 회원 가입을 해봤습니다. 여성을 뜻하는 아이콘에 임의로 설정한 20살이라는 나이가 노출되기 시작하자마자 만남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성매매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까지 포함해 1시간 동안 20여 건의 조건 만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성매매나 그런 범죄가 기승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채팅 어플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지만 대책이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데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제주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화창하고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와 호남,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7도, 서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6도, 동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제주도 의사회가 세 번째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사회 회원 50여 명은 제주도청 앞에서 3차 규탄 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리한 정원 확대보다는 국민 건강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의사협회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도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과잉 관광 문제가 심해져 환경 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세계적으로도 관광세와 환경세 등이 보편화되고 있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숙박시설은 하루에 1,500원, 렌터카는 5,000원에서 10,000원을 분담금으로 제시했는데 제주도는 도의회에 용역 결과를 제출한 뒤 제주특별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회에서 총선 어젠다 공개 제안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도내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평등한 노동권리 보장과 여성 건강을 비롯해 성재생산권 보장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돌봄이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과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와 젠더 폭력 등도 어젠다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주 4일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이주 노동자 기본권 확대, 위성정당 방지와 비례대표제 확대,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등도 요구했습니다. 또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수월봉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탐나 해상풍력발전단지 야간 관광명소 조성 사업 점등 시기 어제 저녁 제주시 환경면 두모리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이곳의 해상풍력발전기 10기에는 남는 전력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경관 조명기구가 설치돼 제주의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탐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경관 조명은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켜집니다.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전직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을 하며 제자와 후배 등을 연구위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4,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